자, 펴보시고. 오케이. 한이도. 뭐, 어려운 거 없고. 오케이. 어려운 건 없죠. 아마도 이런 계산 실수 같은 게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오케이. 혹시나 이제 자꾸 똑같은 데서 실수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짚고 가야지 우리가 문제 푸는 데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볼 거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해봤자 우리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우리 이미 다 했던 것들이니까 똑같이 보면 될 건데, 뭐 3학년 때 배운 거 그거랑 거의 비슷해. 근데 이제 조금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좀 이제 어려워졌겠지 이제. 그럼 얘네들 우리가 어떻게 이제 또 접근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것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알겠어요? 자, 일단 우리 2차 방정식 이라고 하면 뭐 2차 방정식 뭔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 기본 꼴부터 살펴보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항상 등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방정식이니까. 그리고 2차 방정식이가 2차 항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나타냈으면 2차 방정식이다. 그럼 맞아 틀려? 아니야, 왜? 그렇지. 항상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이게 a가 0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뭐 복잡한 식들이 있을 거야. 다음이 2차 방정식 되기 위한 그때 뭐 미정계수 a의 값은 될 수 없는 것은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러면 최고 차항 개수가 반드시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그것만 만족하는 a 값을 우리가 될 수 없는 거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알겠죠? 요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방정식에 만족하는 x 값들은 다음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면,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는, 즉 해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배웠다고요. 그렇죠? 첫 번째 뭐 배웠어요? 그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그 다음 뭐 했는데? 그치. 근해 공식 이용해서 했던 거죠. 원래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었던 건데, 그 제곱근이 계속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개수에 따라서 그게 근만 달랐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근해 공식을 우리가 배웠다. 그럼 그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끊어서 있는 거 보니까 이 노래를 들었나 보네? 그래? 수현 쌤한테? 그러면 그냥 유튜브에서? 우빈이 처음 듣는 소리고? 나중에 찾아봐. 유튜브에서 근해 공식 노래하면 바로 나올 거야, 아마. 그치? 자, 우리 혹시 짝수 공식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렇지. 여기서 이 b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얘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수를 b로 쓰니까 걔 절반을 우리가 b 프라임이라 했을 때 우리는 저거를 b로 대용해서 쓰겠다라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얘네는 반드시 그 b 프라임이 짝수일 때만, b가 짝수일 때만 가능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근해 공식은 이 두 가지 모습 다 알고 있으면 좋아. 요거만 써도 답은 다 나오는데 이왕이면 계산이 좀 편한 거. 짝수일 때는. 그럼 숫자가 좀 안 커질 거니까. 알겠어요?
따라서 그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다음 해를 구했었어. 즉 제곱근을 이용해서 구했었는데 그때 이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었을 때 근호 안에 있는 요 수에 따라서 근이 몇 개인지 우리가 판단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라 불렀었냐면은 자 판별식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렇죠?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이다 해서 판별식. 그래서 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크면 그 근은 몇 개고? 2개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판별식이 0이면 근이 몇 개고? 1개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몇 개고? 없다라고 배웠었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수를 배웠으니까? 그치.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즉 허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얘는 근이 이제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럼 얘도 근이 2개, 1개 얘는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고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된다고. 고등학교 때는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니까 알겠죠? 근이 있긴 한데 2개 있긴 한데 얘는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른 2개의 실근. 실근이라면 실수인 근을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얘도 근이 있긴 해. 몇 개? 1개. 근데 사실은 1개가 아니라 근 2개가 똑같았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중근이라 불렀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도 근이 2개긴 한데 서로 같은 2개의 실근인 거야. 결국에 우리가 표면상 봤을 때는 몇 개처럼 보여? 1개처럼 보이니까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근이 있긴 해. i를 이용해서 나타날 거야. 그치? 그럼 무슨 근이겠어? 허수인 근에서 얘는 허근일 건데 당연히 더했을 때 값, 뺐을 때 값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지. 그치? 허수 부분을 보고 다를 거니까 해서 얘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몇 개? 2개의 허근을 갖겠더라. 그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판별식과는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 보일 거니까 요거 헷갈리지 말고 잘 보시면 돼요. 알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크게 다를 거 없어. 비슷해. 똑같아요. 중학교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어. 근데 이거 허근이라는 것만 좀 달라질 거고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 자,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넣을 거란 말이야. 다음 어떤 2차 방정식이 쭈르르 나와. 그리고 다음 얘가 2개의 실근을 가질 때 또는 그냥 실근을 가질 때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써야 될 식은 뭘까? 실근을 가질 때 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당연히 뭐 써야 돼요? 판별식 써야 돼. 우리 요거를 다 통틀어서 우리 판별식 여기 간단히 나타내도 해. 알겠죠? 자, 판별식을 쓸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판별식은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실근을 가질 때 언제야? 0보다 클 때도 실근 같고 0이랑 같을 때도 실근 같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또는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좀 그나마 좀 덜 헷갈릴 건데 다음 방정식이 2개의 실근을 가질 때 똑같이 이렇게 나와. 그래도 얘네들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그 실근이 같은지 다른지 얘기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럼 우리가 요거 2개를 동시에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보통 애들이 중학교 때 많이 하던 대로 2개니까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네 라고 착각하기 쉽다고요. 근데 얘는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라면 0보다 크다가 맞는데 그냥 없이 그냥 2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면 0보다 클 수도 있고 그 2개가 같을 수도 있으니까 0이랑 같을 수도 있겠다. 요거 좀 조심해야 돼. 체크 포인트야. 알겠죠? 요거 때문에 많이 틀리니까 요거 조심하시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그냥 등호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값이 딱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네처럼 부등호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부등호라고 하는 거는 걔보다 큰 것들 또는 크거나 같은 것들이니까 우리가 어느 하나가 빠져버릴 수 있다고. 그 부등호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조심해야 돼, 부등식은. 항상 그 부등호 때문에 내가 이거 아는 건데 나 실수를 빼먹었네 이런 착각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그거는 착각이 아니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거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다음부터는 그런 건 안 틀릴 거라고요. 알겠죠? 닌 오케이? 애들이 이런 것들은 되게 놓치기 쉬워. 이거 아는 거였었는데 내가 그 순간 문제 풀면서 깜빡했네. 근데 이렇게 빠져드는 순간 계속 이게 틀릴 거야 아마.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버려가지고 실수할 수 있는 경우들이 더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내가 이거 빼먹었네. 이거 다시 한번 공부해야겠구나. 알겠죠? 큰 부분이 아닌데도 여기에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좀 볼 건 뭐냐면은, 자, 2차 방정식 근이 다음과 같이, 자, 2차 방정식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다음 방정식의 근은,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다 따로 써봅시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x는 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물론 여기서 a가 0이 아닌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볼 거냐면은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거야. 왜냐면 그 근이라고 하는 게, 자, 이거 배워본 적 있어 없어? 중학교 거면서 알려준 적 있니 없니 선생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들어오는 것 같아? 아마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요게 개념이 아마 없긴 할 거야. 책에는 교과서에는 바뀌면서 요게 빠졌어. 근데 이거는 이제 알고 있으면은 되게 많이 써. 유용하기도 하고요.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이제 보고 이번에 우리 3학년 때 할 때도 똑같이 이거 적용해도 문제 없어. 알겠죠?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되게 많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우리가 어떤 거 2개 이상의 것들이 항상 주어지면은 그럼 걔네들끼리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어떤 상태인지. 만약에 직선과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90도로 만난대. 그럼 얘네는 그 90도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라 라는 뜻인 거거든. 그럼 우리가 그 90도라는 성질이 없었다라면 그 문제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 푸는 게 조금 수월해질 것 같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 관계는 우리가 엄청 많이 쓸 건데 방정식은 일단 첫 번째로 근이랑 계수랑, 왜냐면 그 근 자체가 전부 다 계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이랑 계수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그래서 아마 알아본 거야. 괜찮니? 이거는 근데 우리가 직접 다 구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다 구해놨던 거니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현재 자, 이 2개의 근의 꼴을 보니까 되게 뭔가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얘네들이 좀 뭐 하고 싶어지니?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해질 거 아니? 사치견산을 했을 때 좀 우리가 심플하게 나타내고 싶어. 이때 자, 요 근을 그냥 모르는 근이니까 알파라 놓고 이 근을 자, 베타로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근을 2개 한번 더해 본 거야. 왜? 그 둘은 만약에 그 루트 안에가 음수라면 얘와 얘는 편례복소수 관계인 거니까, 그치? 그럼 우린 그 루트 앞에 부호가 다를 때 더해버리면 실수 부분만 남잖아, 그쵸? 편례복소수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 양수라 하더라도 얘네들은 더했을 때 없어질 거니까 우리 한번 더해본 거라고요. 더해버리면 얘는 분모 2a분의 얘네들은 없어질 거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됐니? 따라서 얘네는 간단히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누구분의? a분의 b.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근을 구할 때, 즉 근의 합을 구할 때는
근을 직접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각각 구한 다음에 그거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근데 두 근의 합을 물어봤어. 그럼 바로 근 구하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최고차항계수 분의 상수, 아니 x의 계수로 우리가 바로 그 합을 구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야. 됐나요? 예를 들어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대. 이때 두 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중학교 때는 그래 얘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유혹적이잖아. 되게 쉽네. 근 구해놓고 더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굳이 이제 근을 구하지 않고도 그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분의 그 다음에 x의 계수를 이용해서 바로 두 근의 합은 얼마?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그 두 개의 근을 곱해봤어. 두 개의 근을 곱해보면 분모는 얼마가 될 거고 4a 제곱이 될 거고요. 분자는 합과 차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 곱셈공식 배웠으니까 그 얘는 제곱 빼기 제곱꼴이겠죠. 그 얘는 b 제곱 빼기 루트 제곱하니까 얘는 그냥 루트만 사라지겠네. 됐어요? 그러면 또 얘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해보면 4a 제곱분의 분자는 b제곱 사라질 거니까 4ac가 되겠네요. 그죠? 여전히 또 우리는 약분 해서 결국은 누구? a분의 c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지더라. 해서 우리가 이번에 마찬가지 두 근의 곱을 구하고 싶어. 근을 구해서 직접 곱하는 것이 아니라 두 근의 곱을 구할 때는 2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 해서 바로 그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겠더라. 물론 얘 인수분해 해봤자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그때 x의 값은 누가 나오는 거야? 3과 또는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더하면 2 나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3 나오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근 구하지 않고 바로 구할 거라고요. 알겠죠? 요거가 이제 인수분해 된다라면 큰 차이는 없을 거야. 근 구하는 거나, 그치?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 안 된다고 했을 때 근의 공식을 쓴 다음에 또 두 근을 더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거기부터 이제 시간이 조금씩 걸리기 시작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거 쓸 거야. 알겠어요? 괜찮니, 얘들아? 자, 다음. 자, 요거는 책이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건 좀 적어 놓으세요. 자, 두 근의 차. 자, 두 근의 차 같은 경우는 얘가 큰지 아직 정확히는 몰라. 지금 현재로서는 알파가 크겠지? 근데 우리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만 줬을 때는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아니 모르니?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알아 몰라요? 왜 안 터지니? 모르잖아, 그치? 문자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쓴 거야. 차라고 하는 거는. 알겠죠?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빼보자고요. 자, 얘 빼볼게요. 그럼 빼보면 당연히 분모는 2a가 될 거고요. 그쵸? 그럼 얘에서 얘 빼주면 마이너스 b 똑같은 거 사라지겠지? 빼면 얘는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2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바뀌어버리겠네. 돼요? 물론 당연히 절대값이니까 여기 분모도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 거겠지. 양수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약분 때려버리면 결국에 그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나오더라. 물론 이건 굳이 안 써도 돼.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요거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알겠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요거까지 배웠다 치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서 구했었냐면 얘를 우리 곱셈 공식 알고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구했단 말이야. 제곱을 이용해서.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얼마? 4 알파 베타인 거죠. 그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인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 얘네 값 구했던 거를 대입해서 구했다고. 4 빼기 더하기 12. 그래서 16이네요. 이렇게. 됐어요? 제곱이 16. 그러면 당연히 뺀 값, 즉 절대값은 얼마? 4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차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쓸 수 있다고? 그냥 여기다가 절대값 어디서?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16이니까 아, 얘 이 4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은 좀 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짝수 공식도 알고 있으니까 짝수 공식도 한번 적어보면 짝수 공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얘네가 b' 제곱이잖아. 그치? 얘가 요거 보니까 그럼 얘네가 앞으로 2가 묶여 나올 거야. 2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나누기 절대값 a. 요거는 그 b가 짝수일 때. 근데 굳이 이거 안 쓰겠다 싶으면 그냥 요것만 써도 돼. 헷갈릴 것 같으면. 알겠죠? 요 정도는. 됐어요? 그래서 우리 차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에서 조금 살펴보자면 오늘은 좀 특별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쪽을 좀 우리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볼 거는 뭐가 있냐면 자 요런 거에 대해서 볼 거야. 혈내근. 혈내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앞에서 복수에서 배워봤으니까. 혈내 뭐라고요? 혈내. 혈내가 그거였어. 그치? 쌍. 짝꿍. 내 짝꿍 누구냐? 즉 마찬가지 근끼리도 분명히 짝꿍이 존재할 건데 우리가 근의 공식 써봐서 알겠지만은 얘랑 얘랑 짝꿍이냐 무조건 쌍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근의 공식 써보면 그쵸? 얘가 있다라면 반드시 얘도 그럼 있다라는 얘기고 얘가 있다라면 반드시 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치?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인 거라고요. 즉 그 혈내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a, b, c가 얘네가 유리수야. 그때 만약에 얘네가 근 하나가 p 플러스 q 루트 m 자 이렇게 무리수인 근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한다면 근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자동으로 근 나머지 하나가 뭐라는 얘기인 거야?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a, b, c가 어떤 수일 때? 유리수일 때 무리수인 근을 가지면. 알겠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이 다음 걸 보게 되면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둬야 돼. 다시 그 개수가 뭐일 때? 유리수일 때 그 근의 형태는 무리수인 형태라면 즉 유리수와 무리수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거잖아. 그치? 유리수고 그 근이 무리수인 형태라면 그 얘는 무조건 쌍으로 얘라는 근을 갖더라. 됐어? 근데 만약에 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이번에는 그 a, b, c가 실수래요. 실수면 얘기가 좀 달라져. 자, 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p 플러스 q, i 허수인 근을 가져요. 그러면 그때 얘네가 또 자동동으로 가져야 될 근은 누구냐면 얘는 p 마이너스 qi 이렇게 가져야 되더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만 들었을 때는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다 다음과 같은 거야. 루트 2x 제곱 마이너스 뭐라 해볼까? 루트 2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은 0. 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있대요. 됐나요? 아니다. 그럼 a로 할까요? a는 0. 자, 이때 근 하나가 뭐라고 주어졌냐면은 자, 루트 2라고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있던 그 개수들을 굳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얘가 근으로 있어? 그럼 자동으로 우리가 나오는 근은 또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자동으로 나오는 거는 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그쵸?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로 달라졌으니까. 그치? 근데 쟤네는 그 개수가 현재 누구야? 무리수잖아. 즉 크게 본다면 실수잖아. 그죠? 실수일 때는 그 무리수일 때 무리수인 근이 나오면은 얘네는 꼭 반드시 짝꿍이 나오진 않아. 알겠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하나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니? 현재 쟤네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니? 만약에 인수분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항상 최고차항 계수를 유리수로 만들어. 알겠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지 유리수가 돼? 루트 2 곱해버리면 되겠네, 전부 다. 그러면 2x제곱 빼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빼기 1 x 빼기 루트 2는 0.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보는 거야. 이게 뭐 인수분해가 되는가? 2x, 1x. 얘는 루트 2 곱하기 1. 그럼 얘 개수를 봤을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x인 거니까. 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고 여기가 지금 플러스면은 얘처럼 계속 나오겠네. 돼요? 그럼 우리 정리했을 때 주어진 식은 2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면서 따라서 그때 갖고 있는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또는 1 이렇게 근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수가 지금 무리수가 돼버리니까 아무리 무리수인 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얘를 짝꿍으로 갖고 있지 않는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개수가 유리수야. 그러면 그때 근이 무리수일 때는 얘는 무조건 켤레 가자. 물론 유리수라는 얘기는 실수이기도 하니까 유리수일 때 그 근이 허수야. 마찬가지 그래도 얘는 허근을 가자. 짝꿍을 하자. 알겠죠? 우리가 근의 형태를 먼저 봐야 돼. 근의 형태가 무리수인가 또는 허수인가. 만약에 허수라면 그 개수가 전부 다 그 수랑 반대인 실수라면 얘 무조건 짝꿍을 갖는 거고. 근데 그 근이 무리수야. 마찬가지 그 수의 반대인 개수가 전부 다 유리수라면 얘는 반드시 짝꿍을 갖는 거라고요. 근데 근이 무리수인데 개수가 실수면 걔네들은 무조건 짝꿍 안 가자. 알겠죠? 그래서 보통 얘네는 거의 대부분 다 짝꿍으로 나올 거긴 하거든. 개수가 간혹 가다가 허수를 포함하는 경우도 나와. 근데 그 경우를 제외하면 쟤는 무조건 켤레근을 갖는 거니까 그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개수가 유리수인데 개수가 실수인데 근이 루트의 형태로 나왔을 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많이 실수가 나올 거니까 요거는 그 개수랑 근의 형태를 좀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거 켤레근까지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할 게 뭐냐면 이제 다 배운 거거든? 2차 방정식은. 근데 이제 요거는 거 우리가 방정식에서 근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야.
자, 이제 앞으로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근이 필연적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근이 나왔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 일단 진짜 많이 쓰는 거는 소희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요거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 알겠죠? 만약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고 싶은데 그 근이 안 주어졌어. 또는 하나만 주어졌어. 그러면 모르는 거는 가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그 근이 하나만 주어졌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알파라고 가정해놓고 1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 1 곱하기 알파는 A분의 C.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 풀겠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건데, 근이 주어지면 그냥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근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뭐하고? 근을 가정하는 것부터 시작. 알파, 베타 가정해놓고 시작. 그다음 두 근의 합 구하고 두 근의 곱 구하고. 알겠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문제가 풀릴 거야. 알겠죠? 근데 그래도 문제가 안 푸는 경우가 존재한다라면 두 번째, 근을 바라보는 태도는 두 번째 다 뭐? 그 근의 정의대로, 그 근이라고 하는 건 뭔데?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만족하는 x값인 거잖아. 그냥 두 번째 뭐? 대입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 풀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아마 우리 문제 풀어봤을걸? 어떤 거냐면 이런 거.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자, 알파래요. 그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3, 얘는 얼마입니까?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본 적 있죠? 이런 거. 지금 얘네들은 근과 계수 관계를 뭐 쓸 수 있겠지만은 써도 우리가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왜? 알파 제곱이 보이니까 좀 이게 곤란하다고. 그럼 봤을 때 그 꼴이 얘네와 좀 뭔가 비슷한 꼴이야. 그치? 그렇다면 그 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대입하자고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은 0이 돼버릴 거니까 넘어가니까 얘 앞에 있는 게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얼마? 2.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푸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근을 바라보는 태도는 첫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번째는 안 될 때는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시고, 대입을 했는데도 뭔가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 인수분해 꼴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야. 결국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 근이 자, 알파랑 베타래요. 그럼 결국엔 인수분해 했을 때 그 결과가 x-알파, x-베타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이 주어졌다면 다음과 같이 근을 이용하여 인수분해 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근데 요거를 또 활용하는 문제들이 또 종종 많이 나올 거고, 아까처럼 시계값을 구할 때도 이걸 활용하는 문제들도 종종 나올 거고. 알겠죠? 근데 최고 차함계수가 1인지 2인지 3인지 그 근만 가지고는 우리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최고 차함계수는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때는 그냥 A라고 붙여놓고 시작하면 되고, 문제에서 조건 하나 더 주어졌을 거야. 그거 이용하여 요 A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근나 나왔을 때는 일단 요 세 가지 행동만 하면 끝. 나머지는 할 것도 없어. 요 세 가지 행동 안에서 웬만하면 요 1, 2번 안에서 다 해결될 거야. 알겠죠? 괜찮아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 전체 내용을 딱 한번 다 훑어본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은, 우리가 오늘 내일부터 우리 방학이구나. 학원 방학. 다음 주에 오겠네. 2차 방정식 문제가 좀 많나?
2차원이 좀 많네. 혹시 2차원이 오늘 다 나가면은 다음 주까지 해올 수 있겠어요? 좀 무리일 것 같아? 의견을 얘기해봐. 선생님이 그래도 약간 너네들의 의견을 수용할 의향은 있으니까. 환희야, 어때? 조금 힘들 것 같아? 좀 힘들 것 같아? 이게 한 명이 물꼬를 터지면 이제 자정적으로 나온다고, 답이. 힘들 것 같아? 가능해? 힘들 것 같아? 우빈이는? 우빈이 가능하대. 우빈이 가능하대. 한 명이라도 이게 뭔가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의견을 또 선생님 버릴 수는 없잖아, 그치? 민우야. 그럼 우빈이는 어떻게 될까? 영어 시간 때처럼 한번 해봐. 영어 시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혜인 쌤이 맨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야? 어?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은 다는 안 나가긴 할게. 알겠죠? 최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도 근과 괴수의 관계가 좀 많이 나와서 요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 다 근계수거든? (75쪽) 이면 괜찮니? 여기까지는? 평소보다 조금 많긴 하거든? 그래서 방학이 좀 우리가 좀 기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수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오케이. 75초. 괜찮죠? 우선 오늘 끝나고 가서 집중해서 좀 하고 좀 놀다가 주말에 좀 하고 하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 여태까지 숙제 다 잘해갖고 왔잖아. 그럼 이제 일단 진도 나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러면? 다들 이게 의견들이 없어. 내 맘대로 해도 돼? 그럼 2차원이 다 나간다? 그래도 돼? 얘기를 해야 해. 아, 진짜. 괜찮아. 선생님 그게 안 무서워. 선생님 되게 착한 사람이야. 말만 잘 들으면 선생님은 진짜 옆에서 혜인쌤 수업할 때 내가 수업한 거 많이 들었을 거냐, 그치? 거기는 이제 말 안 되는 형아들, 누나들이 많아서 그런 거고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괜찮아. 한없이 착해요, 선생님은. 진짜 알겠지? 일단은 화장실 다녀오시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어볼게요. 반응이 별로 관심 없는 반응들이네. 그냥 그렇다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또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2차원 정식에서는 딱 중요한 거는 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니까 이거 잘 알아두시고 혈내근까지. 알겠죠? 혈내근도 만약에 하나가 주어진다면 결국엔 또 하나의 근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얘네 둘 가지고 또 뭐하라? 근계수 이용하거나 뭐 대입하거나 이거 이용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그냥 딱 앞에 첫 글만 읽으면 안 되고 문제에서 뭐를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좀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필요 없는 불필요한 계산들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좀 읽어주세요. 알겠죠? 자, 일단 490번 얘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근거라고 했으니까 방정식 풀어라는 얘기거네. 그쵸? 해볼까요? x-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12-x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얘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제 어떻게 풀 거야? 민우는 어떻게 풀래? 다 전개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이죠, 그게. 자, 3. 자, 우리 항상 했던 거. 전개할 때도 항상 어떻게 하자고? 정리하면서. 현재 x제곱의 계수는 여기서밖에 안 나오네, 그치? 여기는 뭐?
3x제곱. 그 다음 x의 개수는 여기서 얼마? 마이너스 4x 곱하면 마이너스 12x.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1x. 됐니? 자, 그리고 상수항은요? 4, 32 빼니까 8. 아, 10이니까 이게 없어지겠네, 그냥. 마이너스 4. 요거만 남겠네. 됐니? 이거를 쭉 적어서 쭉 다 쓰고, 또 2항을 쭉 쓰고, 또 계산해 또 쭉 쓰고, 세 줄 쓸 거를 한 줄을 더 우리 초격해서 쓰자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쓰는 것도 우리가 좀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 그 순간에서 우리가 시간 같은 것들을 좀 절약하자는 얘기가 이제 고등학교 거는. 알겠죠? 그럼 이제 요거는 풀 수 있겠죠? 3, 1 인수분 될 거니까 4,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3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을 되니까 그때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x는 4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이 또 추천하는 방법, 추천까지는 아니고 선생님이 또 이제 하나 알려주는 방법. 이왕이면 x-2가 여기 말고 하나 더 있었다라면, 여기 하나 더 있었다라면 우리가 치환해서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네. 괜찮아? 그럼 우리 굳이 전개하지 말고 자, 요렇게 한번 바꿔보자고요. 얘 넘어가면 플러스 x-2로 바꿨을 때 여기 마이너스 2가 하나 더 있겠지. 그 얘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4 되는 거 맞아요? 지됐어?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편하잖아. 굳이 전개 안 해도 되니까 a로 치환했을 때 3a제곱 더하기 a 빼기 14는 0인 거니까 얘는 3, 1, 2, 7 그럼 6, 7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겠네요. 괜찮아? 그럼 끝났네. 그러면 얼마? a가 요거였으니까 3x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7이니까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x 마이너스 2에다가 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는 0 됐어?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좀 잘 알아두면은 굳이 전개 안 해도 좀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니까 요 방법도 좀 알아둡시다. 알겠죠? 물론 문제 풀 때 우리가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계속 풀면은 생각, 사고의 영역이 좀 안 넓어져. 많이 넓어지려면 생각도 많이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혹시 또 다른 방법 없을까 고민도 해보고. 알겠죠? 다음 493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다음 근은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i입니다. 이때 정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를 구하라. i 붙었으니까 위에 무슨 근? 허근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얘 인수를 될 일이 있어 없어? 없네. 바로 못 쓰라는 얘기인 거야. 그 형식 쓰라는 얘기야. 자, x는 이왕이면 지는데 x 개수가 몇이니까? 짝수니까 우리는 짝수 공식 써볼게요. 해서 a분의 1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3 됐니? 나왔네요. a는 얼마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얼마고요? 마이너스 2로 쓰면 안 되죠? 왜? 마이너스는 나가서 i가 되는 거니까 b는 2여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 안 좋네. 계속 화면이 꺼지네. 어떻게 켜놓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 모르겠네. 자, 다음 497번. 497번을 자, 루트 3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3은 0. 다음 방정식 풀어라.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보니까 x제곱 계수가 현재 무리수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라면 뭐부터 했어 선생님이? x제곱의 계수를 뭐로 만들라고? 유리수를 만들라고. 즉 우리 분모의 유리화하듯이 x제곱의 계수를 유리화하자고요. 그럼 얘는 얼마 곱해주면 유리화 되니? 루트 3 플러스 2. 우리 유리화하던 거 똑같이 하면 되죠. 됐어? 얘 곱해주면 유리수가 되겠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전체 다 곱하자는 얘기인 거야. 됐어? 그럼 이때 x제곱의 계수는 얼마?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얘는 뭐 없네요. 2 플러스 루트 3 x. 자, 요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네, 그치? 근데 이왕이면 계산하지 말고 3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플러스 2. 자, 요렇게 씁시다. 왜? 어차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굳이 곱하지 말고 계산하자는 거고. 알겠죠? 그러면 우린 최고치 한계수가 항상 마이너스면 좀 불편하니까 양변에 전부 다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버리겠네요. 그 다음 이제 인수분해 한번 봅시다. 얘는 어차피 x일 거고요. 뒤에는 3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 맞아요? 그럼 우리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현재 여기서는 되니 안 되니? 안 되네?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럼 어떻게 돼? 근해 공식 써요? 물론 근해 공식 써도 되는데 그러면 아마도 계산했을 때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나올 수 있어. 그럼 얘는 이렇게 봐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얘는 루트 3 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지. 3이라고 하는 건, 그치? 그럼 우리가 공통인수 루트 3으로 묶어서 적으면 얘는 루트 3 빼기 1.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원래 얘 플러스였던 거고 우리가 곱해서 마이너스 된 거니까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됐어요? 수지 괜찮니?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얘 곱한 거지? 루트 3 플러스 2. 돼요? 봐봐. 여전히 우리는 루트 3 마이너스 1과 루트 3 플러스 2 그리고 루트 3까지 곱해서 얘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디에 좀 곱하면 좋을까? 여기에 루트 3 곱해버리면 3 더하기 2 루트 3이죠. 그럼 일단 우리가 마이너스 루트 3을 만들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루트 3 나오겠네,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원래 뭐가 계산이 잘못됐니? 안 나오네? 그럼 얘네는 조금 복잡하게 곱해버립시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얘랑 얘랑 곱합시다. 얼마야?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루트 3 플러스 2랑 곱했더니 얘네는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니까 3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이니까 플러스 루트 3. 자,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그럼 얘네는 3 플러스 루트 3이랑 그냥 1이랑,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면 이제 얘가 나오겠네. 되죠? 만약에 곱한 형태에서 안 나오면은 곱한 다음에 찾아도 돼. 이렇게 계산해봅시다. 따라서 우리가 x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서 인수 하나, 그리고 x 플러스 1 인수 하나, 이렇게 나온 거니까 x의 값은 3 더하기 루트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형태에서 만약에 인수분해 안 된다면 뭐 다시 또 우리 찾아봐야지. 우리 24 뭐 하면서도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숫자로 조합해 보듯이. 알겠죠? 근데 얘는 무리수라서 아마 그 찾기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 다음 500번은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 다음 방정식의 한 근이 1, 2라고 했을 때 다른 한 근을 구하세요. 다른 근을 구하세요. 됐어요? 그러면 얘는 사실 근 얘기 나오면 내가 뭐라 했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그치?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근계수, 두 번째 대입, 세 번째 인수분해꼴을 이용해서 나타낸다. 물론 여기서는 굳이 근계수 쓰지 않고 어차피 근 나와 있으니까 그냥 대입해도 돼. 그러면 일단 두 가지 방법 풀어줄게. 1 대입해주면 1 플러스 k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인 거니까 k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k니까 2 나오겠네. 그죠? 그럼 다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나올 거냐, 그치? 그게 인수분해가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당연히 근이 1이었기 때문에, 그치? 따라서 또 다른 근은 뭐더라? 마이너스 3이더라 라고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근데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근계수를 이용해 보겠다라는 친구들은 안 나와 있으니까 가정하고, 알겠어?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k요. 됐니?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얼마? a분의 c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k 플러스 1입니다. 됐니?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구하는 게 누구야? 얘가 누구인지 지금 구하는 거죠. 연립할 건데 이왕이면 대입하자고요. 대입하자고요. 괜찮아? 그러면 알파는 여기는 그냥 2배만 해주면 되는 거지? 2 플러스 2알파 플러스 1. 따라서 알파는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다. 알겠죠? 이노이 돼요? 두 가지 다 알고 있으면 돼요. 세 번째까지 한번 해볼까? 어제 그 인수분해까지 알고 있으면 좀 편하니까. 자, 이번에 인수분해만 이용해 볼게요. 자, 근이 1 나왔다는 얘기는 주어진 방정식은 x-1 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또 다른 인수는 알아요,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그쵸? 근데 현재 상수항이 누구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니까 나오려면은 x 플러스 곱했을 때 6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2k 마이너스 1이겠네. 됐니? 그래 놓고 우리 뭐 했을 때
x의 개수가 k니까 x의 개수는 우리가 현재 이렇게 해서 2k-1 하고 마이너스 1. 얘가 현재 k라는 얘기인 거고. 그쵸? 여기 k. 됐어요? 그럼 따라서 k는 얼마고? 2가 나올 거고. 2 나왔으니까 여기 넣어주면 얘는 3. 따라서 또 다른 그는 마이너스 3.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푸는 거는 요게 가장 많이 쓰일 거고요. 요것도 다 알고는 있어야 돼. 알겠어? 오케이? 다음 505번. 자, 505번은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데 그냥 기본적인 방정식이 아니라 얘네처럼 뭐가 나왔을 때 방정식 안에 절대값이 우리가 포함되었을 때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럼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부터 생각했었니 원래? 절대값은. 그치. 항상 절대값 안에 얘네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좀 궁금했었다고 항상. 그럼 걔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왔으니까 그럼 걔네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자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경우로 나눠요. 첫 번째 x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 빼기 3이 0보다 작을 때,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얘는 양수일 거니까 부호가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어. 그치? 그럼 따라서 주어진 식은 x제곱 플러스 x 넘어오면 마이너스 12는 0이요. 됐니? 그래 놓고 이제 여기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요. 여기서 원하는 x의 값은 현재 마이너스 4랑 또는 3이 나올 건데요. 이러한 범위에서 찾을 거래요. 당연히 이 범위라는 얘기는 x는 몇보다 클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지? 따라서 요거만 해가 가능. 됐어요? 두자 되는 게 아니야. 요 범위에서만 찾는 거니까 요거 하나만 해가 되는 거야. 괜찮니? 다음 두 번째요. 이번에 음수일 때는요. x제곱 얘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얘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 되겠네요. 됐니? 또 인수분해 해보면 얘는 그닥 어려운 거 아니니까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 돼요. 해서 그때 x 값이 여전히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우린 이러한 범위에서 찾겠다면서요. 그쵸? 얘는 무슨 뜻인 거야? 3보다 작은 x 값을 찾아라 라는 뜻인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해답은 요거만 되겠네요. 오케이? 따라서 다음 주어진 방정식의 해는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됐니?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좀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절대값이 나왔을 때 그 기본 세팅이 항상 머릿속에서 얘네는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그 나오는 값이 달라져 버리니까 무조건 첫 번째 범위부터 나눠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 물론 꼭 범위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아니야. 물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머릿속에 세팅을 가지고 가야지 뭔가 이게 응용도 되겠죠. 오케이? 유형 6번까지는 그래도 중학교 때 했던 내용만 바탕으로 잘만 되어 있으면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자, 508번. 어떤 정사각형이 있대요? 어떤 정사각형이 있어? 자, 여기서 가로의 길이를 몇 cm? 2cm 늘리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3cm만큼 줄여서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었대요.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대요. 그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 36제곱센티미터일 때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활용 문제는 항상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뭐로 두고? 미지수로 두고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 그쵸? 근데 간혹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미지수로 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때는 조심해야 돼. 특히 남자친구들이 항상 구한 다음에 X값을 바로 답으로 써버려. 물론 구하고자 하는 거를 X로 놨으면 상관없는데 아닌 경우들이 종종 많이 나올 거니까. 알겠죠? X값 구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답 확인하기. 알겠죠? 3학년 때도 마찬가지야. 민나겠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저 초록색 사각형의 넓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넓이를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린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냐, 그쵸? 가로의 길이는 얼마고요? x 플러스 2고요. 세로의 길이는요? x 마이너스 3이네요. 따라서 그 가로 곱하기 세로가 얼마? 36인 x값을 구해라. 이걸 계속 켜놔야겠구만. 계속 꺼지네. 됐어요? 그럼 얘는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계속 해보면 되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일 건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2. 따라서 얘네는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 될 거고 x는 얼마? 7 또는 마이너스 6. 만약에 혹시나 서술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1번 방정식 세워라. 2번 해를 구해라. 3번 가로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2번에서 만약에 요것만 답을 쓴다. 그럼 틀려요. 방정식 세팅하고 방정식 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 얘네 둘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3번에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음수는 안 되고 당연히 양수만 골라서 7cm라고 쓰면 되는 거지. 알겠죠? 처음 정사각형 넓이네? 그럼 정사각형 넓이는 다시 9제곱센티미터. 됐나요? 이 정도나마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512번. x에 대한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x 더하기 k제곱 플러스 3은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자 여기 별표 자 서로 다른 중요한 표시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은 일단 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럼 근이 두 개의 식을 가지려면 당연히 우리 뭐 가지고 판단한다? 판별식 가지고 판단한다.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인 거니까 그 판별식의 값은 그치 0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 푸는 식이 되는 거겠죠. 해서 얘 써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요. 자, 이거 문제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해보시면 4k제곱, 4k제곱도 사라질 거고 4k 플러스 1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1 넘어가면 플러스 11 우리 1차원식 넘겨서 푸니까 그치? 따라서 K는 어떻게 나와? 4분의 11보다 커요. 이렇게 범위로. 이때 가장 작은 정수 물어봤네. 몇이에요?
이거보다 큰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는 3. 됐지요? 자, 517번. a가 1보다 클 때 다음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3은 0. 다음 근을 판별하래요. 판별하라 했으니까 당연히 못 써야 돼. 판별식 쓰면 되는 거지 뭐. 그치? 근데 이왕이면 또 우리 x의 개수가 어떤 수? 짝수. 짝수니까 우리는 또 짝수 공식 써볼래요. 됐니? 짝수 공식 써보시면요. b제곱 마이너스 ac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3이요. 됐어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a제곱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일 거니까 그치? 그럼 봐봐요. 얘가 0보다 크냐 또는 0이랑 같냐 0보다 작냐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 근데 a가 1보다 크대요. a가 1보다 크면 이 값은 0보다 클까 작을까 같을까? 작겠네. 모르겠으면 넣으면 되잖아. 2 대입해서 음수니까 그치? 작겠네.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어떤 근? 허근. 됐어?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520번. 자, 520번 보기 전에 자, 우리 이것도 한번 정리 한번 하고 와야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뭐가 있나요? 알고 있는 삼각형 정삼각형 또 뭐 얘가 삼각형 또 둔각 삼각형 또 이등변 삼각형 순서가 뭐 뒤죽박죽이네. 보통 같은 종류는 같이 나오지 않니? 다음 또 직각 삼각형 또 있나요?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있겠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런 거 어떻겠지? 자, 그럼 우리가 어쨌든 그 삼각형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했을 때 정삼각형은 어떨 때 우리가 정삼각형이라고 불러? 얘네는 A랑 B랑 C가 같을 때요. 얘가 빼놓고 이등변은요? 두 변이 같을 때 A랑 B가 같거나 또는 B랑 C가 같거나 또는 C랑 A랑 같거나 어쨌든 두 변만 같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직각은요? 그렇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랑 같을 때 여기서 대소비교까지 적용합시다. A와 B는 C가 가장 큽니다. 됐어요? 요거 만족하면 직각인 거네. 그럼 요게 나왔으면 이제 예각과 둔각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예각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보다 클 때 우린 예각인 거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보다 작을 때 둔각인 거고. 기능 잘 잡혀있네. 아이 좋아. 2학년 선생님 누군지 잘 가르쳐놨네. 그치? 오늘 가서 이따가 승현 선생님 칭찬 한번 해야겠네. 자, 어쨌든 봐봐. 그럼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보겠느냐라는 것은 삼각형의 종류를 알아보겠다는 얘기는 결국엔 변끼리의 뭘 알아보겠다? 얘네끼리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가 알아보는 거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금 고1 때뿐만이 아니야. 고2, 고3 올라가서도 마찬가지. 다음 삼각형의 세 변이 ABC 나왔을 때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또는 각 ABC가 주어져도 마찬가지야. 그거 나중에 고2 때 가서 이제 배우긴 할 건데 만약에 혹시나 삼각형의 종류를 물어본다라면 그때는 A와 B와 C의 무슨 식? 관계식을 찾는 게 목적이란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A와 B와 C가 어떤 관계인지가 우리가 그 식만 안다라면 바로 우리가 얘네처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이 나중에 고2 올라가서는 각으로 주어질 때도 있거든? 각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변으로 바꿔서 그 관계식을 찾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현재 520번 무슨 뜻이냐? x제곱 플러스 2cx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 자, 요거를 만족할 때 양수 ABC를 세변으로 하는 삼각형. 일단 얘가 무슨 근을 가질 때요? 허근을 가질 때요. 그럼 당연히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부터 떠올라야 되니? 머릿속에서 허근이니까 허근이가 뭐 떠올라야 되니? 판별식 떠올라야지. 그죠? 그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써봅시다. 판별식이라 하면 이왕이면 또 x의 개수가 또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볼게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요. 됐어요? 그게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정리해봤더니 이왕이면 자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넘깁시다. 요렇게 정리되겠네요. 됐어요? 따라서 이게 무슨 삼각형? 어디가 가장 긴 변인 거야? A가 가장 긴 변인 둔각삼각형인 거야. 알겠어? 응. 그래서 우리가 다음처럼 삼각형의 종류를 물어본다. 그럼 무조건 길이의 관계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방정식이라면 뭐 판별식을 이용한다던가 뭐 아니면 다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어쨌든 그 A와 B와 C 세변의 관계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그게 찾아내는 게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523번은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은 0이래요. 이때 얘가 뭐가 되도록?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값의 합. 됐어요? 그러면 봐봐. 우리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거는 바꾸는 거 우리 배운 거 기억나니 혹시? 중3 때? 완전 제곱식이 뭐였어? 어떤 다항식의 제곱 그려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우리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는 x의 개수 반의 제곱이 상수성이랑 같아야 된다 라고 배웠던 것 같아. 그죠? 근데 어차피 얘는 뭐니까 방정식이니까 완전 제곱식은 0이라는 방정식이라는 것은 결국 얘는 무슨 근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야. 이런 꼴이면 중근. 그죠? 따라서 완전 제곱식이 나왔을 때 우리 굳이 이제 그거 안 써도 돼. 왜? 어차피 우리 그냥 방정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방정식을 만들면 무조건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됐니? 그럼 중근 가질 조건은 우리 또 알잖아요. 뭐 쓰면 되는 거고. 그치? 판별식 쓰면 되는 거고. 걔가 얼마면? 0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게 이제 문제 푸는 식인 거라고 이제. 근 나왔을 때는. 알겠죠? 자, 따라서 이왕이면 또 얘도 짝수이니까 짝수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 2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은 0입니다. 마이너스 2k제곱이니까 넘길게요. 반대로. 그럼 얼마? k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
0이라고 했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K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얼마 나와요? 1하고 3 나왔을 거야. 그치? 맞아? 그래서 1, 3 더하면 4 나오게 되는 그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선생님이 우리 K 구하는 거라고? 아니야. K 값들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당연히 2차식이니까 이 K 값이 몇 개 있겠어요? K 값이 2개 있겠지. 2차식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들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라고. 얼마요? 마이너스 A분의 B. 오케이? 항상 근의 합을 구하라. 만족하는 식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게 딱 첫 번째 떠올라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일단 당분간은 요거 쓰자고 알겠죠? 자, 다음. 527번.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은 0. 자, 여기서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얘 구하라고 했네. 우리 많이 하던 거죠? 언제? 1단원에서 물어볼까요? 다 알고 있을까?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우빈이가 자꾸 그냥 우빈이만 대답하는 것 같아.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하고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 얘 2차식이니까 3차식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곱하자 라고 했었던 것 같아. 그치? 그럼 결국 우리가 합과 곱만 알면 되는 거네. 그 합과 곱은 근계수 이용하면 되겠네요. 두 근의 합은 얼마하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 3.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얼마? 3분의 1. 계산하면 되지 이제. 됐어요? 그럼 얘네는 27 빼기 1이고 3. (532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마찬가지 이번에도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대요. 그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1. 자, 요거의 값을 구하래요. 물론 똑같은 게 보이진 않고 비슷한 모습만 좀 보이긴 하네. 그치?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하라겠어 선생님이? 물론 전개한 다음에 얘처럼 근계수 이용해서 대입해서 문제 풀어도 돼. 곱셈공식 방향 이용해서. 근데 이왕이면 항상 꼴과 제곱 나왔을 때는 그 구조를 좀 보자고요. 알겠니? 그러면 근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쟤네들을 각각 대입해 버리면 얘가 0이란 걸 알 수 있고, 그쵸? 물론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도 0이라는 정보를 캐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좀 편하게 보자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3이라고 바라보자고요. 됐어요? 물론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도 3이겠죠. 근데 우리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2알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거는 이거 쪼개면 되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럼 요 앞쪽만 봤을 때 얘가 누구인 거야? 3인 거야. 됐어? 어차피 얘네는 문자만 다른 거지 구조는 똑같잖아. 그럼 주어진 식은요 마이너스 알파 하고 3 빼기 1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 거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 누구?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라는 얘기인 거겠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 푸는 게 이제 또 달라져요.
물론 여기서 뭐 해도 되는 거냐면 이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다 방법 풀어줄 거야.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하던 대로 뭐 전개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니까 묶어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네. 그치? 그리고 플러스 4. 그럼 계산하면 끝. 됐나요? 물론 알파 베타 근계수 이용해보니까 두근의 합은 얼마고요? 1. 두근의 곱은 얼마고요?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 이용해주면 나오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근 주었을 때 또 마지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근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근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할 수 있다. 즉, 그 근의 형태가, 시계값을 구하는 형태가 마치 인수분해 꼴처럼 생겼다라면 얘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네.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 어차피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덧셈이니까. 교환 법칙, 그쵸? 근데 얘네는 또 이거야. 얘가 그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건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거냐 그러면.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좌변과 요 식은 같은 거니까 항등식이겠지. 이거 두 개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 항등식에서 우리 생각해보면 현재 여기서 봤더니 마치 x에 몇이 들어간 것처럼 x에 몇이 들어간 것처럼 2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네. 그 말은 여기에 2를 대입하겠다는 얘기는 여기도 몇을 대입하겠다? 2를 대입하겠다. 따라서 얘는 그냥 4 빼기 2 빼기 3 계산하면 끝. 돼요? 그게 어차피 위에 거랑 똑같아. 이게 x제곱 마이너스 x 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잘 이용해주면은 계산이 좀 많이 좀 편해질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마치 그 시계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형태가 인수분해 꼴의 형태라면 얘는 거의 대부분 다 이거. 그러니까 대입해서 문제만 풀어주면 끝나는 거지. 알겠죠? 근데 그게 정 안 된다. 어쩔 수 없어. 뭐 전개해서 얘처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대부분은 저 1번처럼 많이 나왔을 거야. 이제 저 2번도 좀 알아두면은 우리가 앞으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니까. 알겠어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 네. 오늘 여기 74쪽 한쪽까지만 합시다. 알겠죠? 한쪽 더 줄였어.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냥. 알겠죠? 다음에 나오는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할게요. 좀 더 갔다가. 자, 537번. 다음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x 빼기 4m 얘네가 0일 때 여기서 두근의 b가 몇 대 몇이요? 1대 3이래요. 이때 정수 m 값을 구하라 했어요. 그쵸? 자, 우리가 항상 했던 얘기, 우리가 이제 앞으로 2차 방정식에서 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현재 얘 근 구하라고 한 거니? 아니지? 우리는 지금 m 값이 궁금한 거지. 마찬가지 여기서도 근 구하라고 한 거니? 아니야. 근 구하라고 한 거 아니야. 얘네도 근 구하라고 한 거 아니야. 얘네도 근 구하라고 한 거 아니라고. 근 구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근을 구할 일이 절대 없을 거라는 얘기야. 근을 구할 일은 아까 앞으로 돌아봅시다. 앞으로 돌아보면 497번
다음 2차 방정식 푸시오 이렇게 나왔을 때 근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풀란 얘기는. 그쵸? 이런 형태나 또는 그래 500번처럼 다른 한 근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오케이? 근데 이거는 우리 좀 특별히 근계수를 이용해서도 바로 좀 간편하게 구할 수 있다고 했었어. 알겠죠? 이런 게 아니라고서는 뭐 490번처럼 다음 근은 뭐였을 때 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절대로 근을 구할 일이 없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근을 안 구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항상 얘기했던 거 근이 안 나와 있어? 그럼 뭐 하자고? 가정하고 시작하자고요. 대신에 우리가 뭐가 나와 있으니까 근에 b가 나왔으니까 1대3이래요. 그 근을 하나는 알파 나가놨을 때 다른 근은 3알파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됐어요?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m 됐니? 끝났네. 우리 뭐 하는 건데 이제 m값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왕이면 얘 4알파니까 4로 나눠줄 수 있겠지? 그러면 알파 대입해주면 끝인 거네요. 괜찮아요? 정리해볼게. 3 알파의 제곱인 거니까 m-1 얘 제곱이 마이너스 4m이요. 됐어요? 계산? 얘는 뭐 어쩔 수 없네요. 3 m 제곱 어차피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일 거니까 둘 다 바뀔 거고 그럼 2m에다가 6m이죠. 얘 넘어오면 플러스 10m이네. 그리고 플러스 3 됐어요? 따라서 우린 정수 m값이 궁금한 거야. 그럼 요거는 방정식 풀어야겠지. m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 1, 1, 3 나오죠? 따라서 m값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하나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3 하나. 그럼 우린 정수 m값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됐냐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좀 굉장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집에서 풀어보면서 빨리 풀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선생님이 여러 가지 풀어줬던 방법들 있지? 그거 머릿속에 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없을까? 또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들은 근계수, 그 다음에 대입, 그 다음 인수분해 꼴 요 세 가지 꼭 머릿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되뇌이면서 문제 풀어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남은 시간 문제 좀 풀어보시고